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평소에 이제 술을 마시던 여성도 임신을 하게 되면 술을 끊습니다. 산모의 음주가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산모 못지않게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도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신 전, 즉 가임기 여성이 술을 마시게 되면 나중에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적은 양이더라도 임신 중에 음주를 하는 건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임신을 하기 전에 마시는 술 역시 태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특히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근 연구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 중 음주 폐해와 마찬가지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음주가 임신과 태아 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화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키며 심지어는 출생 후 성장도 크게 저하시킨다는 것을 마우스 실험과 가임기 여성 추적 조사를 통해 동시에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폐해, 그 연구와 근거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었지만 임신 전 음주가 산모에게 뭔가 대사 기능 이상을 유발한다든지 태아에게 어떤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선은 실험지를 통해 나온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맥주와 유사한 도수인 5% 알코올이 든 먹이를 임신 전 2주 동안 실험쥐에게 먹였습니다. 이후 임신을 유도하고 태아 발달과 출산, 성장에 이르는 각 단계를 조사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임신 전에 알코올을 섭취한 군에서는 임신 능력이 22%, 태아 수는 11%, 태아 발달 능력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가락 기형은 7% 증가했습니다. 네. 또 출생 직후 몸무게는 정상군에 비해 1.87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생후 1주부터 3주까지는 몸무게가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출생 후 거대화와 성장 발달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음주로 인한 어떤 신체의 변화가 결국 태아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임신 전 음주를 한 산모에서 혈당 분해 능력이 감소하고 지방간 형성이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이 태아 발달 이상 및 거대화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마우스 실험뿐만 아니라 그 가임기 여성 추적 조사도 진행을 했다고 하던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연구팀은 후속 연구로 국립보건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인 임신 코호트 2,886명을 음주량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신 전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비음주군 561명과 일반 음주군 2,099명, 그리고 한 번에 5잔 이상, 주 2회 이상 술을 마신 고형 음주군 226명을 구분하고 거대화 출산율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고위험 음주군에서는 그 거대화 출산율이 7.5%로 비음주군 2.9%, 일반 음주군 3.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거대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보정한 이후에도 고위험 음주군의 거대화 출산 위험률은 비음주군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와 같이 추적 조사에서도 임신 전의 음주가 거대화 출산의 어떤 위험을 높이는 어떤 주요한 지표임을 보여준 건데요. 자, 근데 최근에는 난임, 불임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가임기 때 음주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그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전 음주가 불임 또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태아 발달 저하와 함께 기형아 또는 거대화 출산 위험을 높이고 출생 후 성장 발육 저하까지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임과 난임 역시 이 임신 전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음주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임신 중 산모가 술을 마시는 비율은 매우 낮은 1에서 한 5% 수준이며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부분 음주를 중단하거나 음주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이제 주요 나라를 비롯해서 잘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임기 여성에서의 임신 전 음주에 대한 교육 및 실전 지침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여성들이 임신 전에 마시는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현재 가임기 여성 음주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 가임기 여성 음주율이 크게 좀 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월간 음주율은 72.9%, 고위험 음주율은 17.2%,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 음주율은 64.1%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음주율이 꽤나 높은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2세, 초산 연령 31.6세, 출산 연령 32.6세로 여성의 초혼, 초산, 출산 연령이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학 및 사회 진출로 인해 임신 전 음주 노출 기간이 늘어난 것이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음주처럼 임신 전의 음주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음주가 우리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사실 과한 음주가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음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최근 사람들의 음주량 역시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인데요. 열을 식히기 위해 한두 잔의 맥주로 이제 청량감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과한 음주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과음은 위, 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식도와 구내의 염증과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잦은 폭음은 피해야 합니다. 네. 근데 과음, 그러니까 폭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폭음의 기준을 남성은 소주 7잔과 맥주 5잔, 여성은 소주 5잔과 맥주 4잔으로 제시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상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지인 모임, 회식 등으로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기저질환이 있거나 음주 후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거나 다음 날까지 냄새가 지속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술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 알코올 해독 작용이 어려운 사람에겐 술이 주는 타격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암 발병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암의 발병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음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니까 취약한 기관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음주를 할 때 알코올이 구강과 식도를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예, 이 기관들을 가장 취약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음주 중에 흡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강과 식도 내 암 발병 위험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구강과 식도는 음주와 흡연 시 직접 물질이 닿는 곳으로 두 개의 발암 물질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흡연자이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비흡연자이면서 비음주자인 경우보다 식도암 발병 위험이 최대 5.6배에 달합니다. 또 이제 구내염과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금연과 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음주 후에 음식물이 자꾸 역류하고 또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흔히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이제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병입니다. 그 술과 기름진 안주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음주와 이제 연관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 하면 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간은 음주로 제일 큰 피해를 입는 장기가 아닐까도 싶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알코올 섭취량과 간 손상 위험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간암학회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소주 두 잔 정도에 해당하는 에탄올 20g 이상 음주를 할 경우
음주를 이보다 적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이 1.33배 높고 그 간암 사망률 역시 1.17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흔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상이 상당히 좀 진행된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네, 간은 이제 큰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고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워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쉽게는 음주 해독작용을 통해서 간세포 손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간 질환에 좀 더 취약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여성들의 경우 위장에 알코올 탈수 효소가 적어서 그 알코올의 생체 이용도가 증가하고 간 손상의 위험도가 자연스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높은 체지방 비율에 더해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심화되는 것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간 질환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소량의 술이라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정말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왜냐면 이제 알코올은 태반을 쉽게 통과할 정도로 분자가 작아서 임산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약 85% 정도는 태아의 그 혈액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면 태아의 간은 아직 알코올 분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태아에게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아에게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음주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셨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 이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이제 신생아 성장 장애, 안면 기형과 신경 기형 등을 일으키며 신생아 정신지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모가 먹는 이제 많은 약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술의 경우 임신 첫 3개월 기간 동안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임신 초기에는 음주를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정말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건강한 음주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음주 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음주 후에는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유발되며 그 음주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혈중 당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시 음주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음주 중간에는 충분한 수분과 음식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숙취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숙취는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체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빨리 마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술에는 향기와 색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숙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술을 섞어 마시면 첨가물들이 서로 이제 화학적으로 상호 반응해서 숙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술을 깨기 위해서 숙취 음료를 마시거나 또 술을 좀 깨려고 이제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뺀다든지 또 음료수를 과도하게 마신다든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시는데 이럴 때 뭔가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술 깨는 음료에 대한 과잉 기대보다는 이제 알코올 섭취량을 줄여서 그 숙취 증상 개선에 신경 쓰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커피는 이뇨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주 섭취는 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사우나 등 땀을 흘리는 행위는 그 탈수를 조장해서 더욱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한 번 술을 마신 후에는 최소 며칠은 금주하도록 해야 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수인 기자와 함께 음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도 가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비단 가임기 여성이 아니더라도 평소 절주와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 내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디인 여기까지고요.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